IT 이제 공룡 대기업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기존의 한국 기업들, 한국의 재벌 집단이라는 그 대기업 집단의 어떤 관행적인 면과 비교해봤을 때 유사한 행위가 반복이 되고 있고 네. 있지만은 여전히 여기에 대한 뭐랄까 좀 최소한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재벌을 바꾸는 시간, 재바시 경실련 재바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제정책팀 오세영 부장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땜빵으로 사회자를 맡았습니다. 1, 2편에서도 활약해주신 조현선 교수님 모셨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1, 2편을 지나면서 좀 많이들 조회수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 소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의 콘텐츠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지난주였죠? 네, 예, IT 재벌, 소위 IT 말하는 재벌. 네이버나 카카오 예, 그 신생 예. 재벌에 관련된 토론회를 다녀오셨다고 하셔서 예, 그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려고 예.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용어를 저희가 오늘 테마를 뭐 IT 재벌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이 재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게 고유명사로 이제 외국에서는 사용을 할 정도로 한국에 있던 독특한 개념인데 그 사실은 뭐 이제 그날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IT 이 재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대기업 집단이 된 거죠 사실은요. 네, 공룡 기업이 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공룡 기업 집단으로서 재벌이 이제 한국 사회에 뭐 일부 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또 영향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IT 공룡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그 유사한 거버넌스, 그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노조 네. 지회장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그때 왔었고요 토론했고 네. 공지영위에서도 왔었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그러면 좀 먼저 그 카카오 쪽을 한번 특히 이제 네, 카카오 기업 먼저, 거버넌스 쪽으로 한번 예, 해서 그러시죠. 말씀 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합병 및 분사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특정 CEO들의 뭐 과도한 뭐 스톡 옵션이라던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한 문제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지 한번. 사실은 이런 IT 기업들은 과거에 한국의 재벌들이 보였던 그런 이상한 민폐란다. 이상한 어떤 그런 행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세습의 문제 이런 건 경영권 없다는 승계, 경영권 승계에 대한 네.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그날 중론이긴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과도한 어떤 그 창립자 그룹 주로 이제 그날은 좀 그룹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창립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소수 몇몇에 의한 어떤 조금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독단적일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들이 안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주이익 전반에 충실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소수의 이익을 뭐랄까 우선시하는 그런 의사결정은 아니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죠 사실은. 양쪽 다 이제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좀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이 그날 이제 왔는데 이제 요청을 한 게 국민연금에서 이번에 상법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소액주주라든가 이제 이걸 좀 대변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 건강한 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뭐 이런 주문들이 좀 있었죠. 상대적으로 그 저희 뭐 전통적의 재벌들의 경우 1세대 창업주들의 어떤 그 탁월함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IT 그렇죠. 업계에서 IT 산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행적인 측면이 커지는 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업 거버넌스 구조의 어떤 변경이나 아니면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이 토론회에서는 나왔습니다. 네. 예. 창업자의 전행을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날 뭐 노동이사제 얘기도 당연히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개정된 상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감사위원을 분리한다라든가 네. 뭐 집중 투표제 등등을 하게 되면은 사실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제 이사를 선임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지금 그런 거였어요. 공통적으로 이게 이제 IT 기업의 특징이 사실은 이제 창업자의 영향력이 좀 있죠. 기업가 정신 뭐 이런 네, 연구에서도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쌓이다가 보니까 뭐 이런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이제 창업자들은 근데 이제 의장직 같은 거를 맡고 있으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날 뭐 양쪽 노조에서 얘기를 한 것은 자리를 맡게 되면 어떤 행정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벗어나고 뭐랄까 좀 의사결정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이 권한을 행사하는 쪽에 좀 포커스가 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들이 있었어요 그날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들도 양쪽으로 좀 준비를 해온 거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영적인 전행 부분을 조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상법 개정도 있었지만 저희가 2017년경인가요 도입되었던 그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도 네,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연기금이 전 세계적인 규모의 연기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요 예. 어떤 대기업, 뭐 재벌 기업의 어떤 이제 주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좀 바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어떻게 강화해가는 방향은 또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특별한 어떤 방법이 이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IT 기업이라고 앞에 IT 빼면 이게 기업이거든요. 예. 기업이라고 하는 상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지금 상법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실효성 있게 조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배주주 또는 소수 창업자 집단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갖고 이사회 감독 기능이 부재하다가 보니까 조금 뭐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좀 제한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노동조합과의 소통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다 양쪽 노조에서 평가를 했고 그 결과 이제 그 지배주주 또는 이제 소수 창업자 집단의 어떤 폐쇄적 의사결정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조금 뭐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뭐 이제 부실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날이요. 인수합병 분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고용 불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분사를 시키면서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가면서 급여 조건이나 어떤 근로 조건 이런 것도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양면성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얘가 좀 어렵다면 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창업자로서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추진, 어떤 도전 의식 그런 거가 있지만 어떤 또 한쪽에서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투자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전행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은 동일하게 국경을 넘어서 국내든 미국이든 해외든 다 동일하게 좀 작용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뭐 미국 IT 기업 사례도 나왔어요.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제 마크 저커버그 같은 메타 여기에도 이제 유사한 거버넌스 문제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소한 여기는 어떤 견제 장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 2018년에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당시 지분이 약 21.9%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12% 상당의 주식으로 이제 보상을 해달라는 패키지 요구,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 이거를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테슬라 이사회에서 주총까지 승인을 받았지만은 그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걸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보상 특별에 대한 심의를 했던 위원회가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어떤 특정 창업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독립성 결여된 거니까 이 보상 평가를 정당하게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판결이 있었고 이게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고 뭐 거기에 막 좀 열받아 가지고 본사 옮긴다고 막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태형 또 그런 얘기 했죠, 그렇죠? 이분이 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최근에 뭐 트럼프 하는 거 봐서는 뭐 미국 애들이 잘하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과 좀 비교하면은 주주에 의한 제어 장치는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IT 재벌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IT 이제 공룡 대기업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기존의 한국 기업들, 한국의 재벌 집단이라는 그 대기업 집단의 어떤 관행적인 면과 비교해봤을 때 유사한 행위가 반복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여기에 대한 뭐랄까 좀 최소한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건 결국에는 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아닌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이해관계가 꼭 뭐 100% 반영되기도 어렵고 그게 100% 맞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이 견제 장치라든가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게 없었다. 그 부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그날 토론회에서 있었던 어떤 뭐랄까 좀 중론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몇 번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땐 말로 51%라고 하면 예, 다 마음대로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마음대로 근데 할수 있죠. 사실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예. 최소 10에서 15%에 불과한 소수 지분으로 사실상 소유 지배하고 있는 총수 및 일가의 문제, 그러한 전통적급의 재벌의 문제도 IT 재벌에게까지 와 있다. 비단 뭐 경영 세습이나 경영권 승계 문제는 좀 차치되어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많이 선진화됐다고 그런 건, 평가를 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그렇죠. 여전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죠.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중간중간 해주셨던 것 같고, 좀 더 그러면 큰 틀에서 이제 어떤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거가 요즘에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ESG 관점에서도 좀 이게 가능한 건지. 그날도 이제 ESG도 얘기가 나왔어요. ESG 얘기 나왔는데 사실 뭐 이게 ESG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공시 강화 뭐 이런 정도로 해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제 실효성 앞에 이제 수식어를 하나 붙여요. 큰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좀 제기가 됐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뭐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ESG가 좀 실질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뭐 E도 좋고 뭐 S도 좋고 G도 좋고 다 좋지만은 사실은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게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보상 문제 뭐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되더라도 뭐 보기에 따라 가지고 뭐 얼마든지 뭐 과도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예를 들어드린 미국의 IT 기업 사례처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같은 게 한국에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자칫 가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의사결정의 투명성이라든가 뭐 주주 의견 반영이 좀 미흡하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불투명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이게 혁신 기제. 그러니까 사실 IT 기업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투자를 하고 뭐를 혁신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주역에 나오는 말이라고 협고 정신이라고 원래 협고 정신. 옛 것을 새롭게 하고 솥을 바꾼다 하는 그런 그 옛날에 솥이 이제 왕권의 상징이었다고요. 왕조가 바뀌면은 그 왕 용상 옆에 놓는 솥을 바꿨어요. 그 다리 세 개 달린 솥 있어 사극에 고증이 잘 된 사극을 보면 나와. 거기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나와요. 그게 이제 천지인 게 하늘과 땅과 이제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솥을 바꾼다. 그러니까 그만큼 근본적인 거를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이 스피드하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어느 정도 탄력이 오르게 되면은 의사결정의 건강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결국에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뭐 노동자들이겠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불투명한 거버넌스에서 이런 이제 이 자꾸 이런 뭔가 모호해 보이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의사결정들이 자꾸 내려진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반발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뜩이나 좀 갈 길이 바쁘단 말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그런 데서 약간 뒤처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글로벌 추세를 보게 되면 사실은 한국이 예전에 IT 초창기에 치고 올라갔던 것만큼 특히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 등장 이후에는 뚜렷한 어떤 두각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부분이 거시적으로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날 토론회에도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 거버넌스의 어떤 뭐 투명성 확보라든가 뭐 어떤 뭐 견제, 그러니까 약간 조금 지금보다 현재보다 조금 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그 IT 기업들의 혁신 기제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아마 이런데 관심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적 의미의 재벌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최근에 이제 IT 재벌로 표현되는 재벌들도 또 동일한 맥락의 문제들을 좀 많이 갖고 있구나. 갖고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토론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에는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아는 거지 뭐 아무도 모르니까
알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용인이 되면 뭘 그걸 가지고 뭐 나중에 결과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의도적이거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은.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그 소액주주나 이런 분들은 어떤 의심을 갖고 있냐면은 야 나는 모르는데 말이야 우리 다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내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런 뭐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불투명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역할에 맡으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다 이제 그 내용에 나왔던 주요 내용들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내용을 아주 중립적 입장에서 네, 좀 뭐 나름 뭐 정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또 근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아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의 뭐 핵심 정리라고 할까요? IT 재벌의 기업 거버넌스를 말하면서 뭐 투명성, 뭐 책임성, 그다음에 건전성의 중요성 이런 것들 저희가 한번 또 검토해봤다. 네. 그렇게 오늘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같이 드리면서 이거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태구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